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기동현 나인원 자산관리 대표,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프로는 오늘 장 어디를 봤을까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섹터는 바로 AI입니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이 강세, 이유 있는 질주는 맞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점에 대한 논의를 해볼 텐데요. 기동현 대표께서 이쪽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쏘아올린 건 맞는지, 엔비디아가 반도체 그리고 AI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발 온기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사실 결론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쪽 보신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재고 부분이 아직 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방송 때도 저는 하반기쯤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조금 그 속도를 좀 당겨버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AI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AI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에 AI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후로도 지금 수급 자체가 AI 관련 이 챗봇주 쪽으로 조금 수급이 옮겨지는 모습, 옮겨 붙는 모습이기 때문에 챗봇 관련주 중심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AI를 활용한 그 투자의 영역 자체도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한 섹터, 한 테마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연결고리를 갖고 시야를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확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챗봇 이야기를 꼭 집어서 해주시긴 했는데 전체적인 연결고리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대표님. 우선 시청자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이라든지 완성차 안에서도 쓰이는 거고 게임, 로봇, 인터넷, 방산까지도 계속 AI가 침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쓰이는 게 사실상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 영역에 크겠다를 한 곳으로 찝는 것보다 이들 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GPU가 꼭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죠. 여기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어떤 공급 체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개발자분들이 점점 좀 더 고도화되고 저전력의 반도체를 찾고 있어요. 이런 수급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마약보다 구하기 힘든 게 지금 AI 반도체다, GPU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국내 쪽 수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AI용 반도체에다가 FCBGA를 채택을 했어요. 과거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하니까 기판 안에 CPU라든지 GPU를 조금 다중으로 여러 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처리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고 효율이 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게 FCBGA다라고 보시면 좋고 관련주들로는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코리아 서키트 이 정도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강세도 그럼 이 이유 때문이다.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좋았었죠. 가파르게 계속 상승 탄력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도 그럴 것들이 인공지능에 쓰이고 있는 D램이죠. 그 HBM이라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 거의 독보적인 엔비디아의 공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AI 반도체 단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주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SK하이닉스를 진입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봤을 때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95,000원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보시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계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좀 더 명확한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그 실체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블루칩 섹터이기도 하고 정말 유망한 분야는 맞아요. 그런데 지난 22일에 아마 사진 보셨을 텐데 미증 씨가 출렁였던 사건 자체가 있었잖아요. 그 화제 사진이었는데 이게 생성형 AI가 만든 조작된 사진이었다? 이렇게 뜨면서 이게 순식간에 SNS를 타고 확산이 되면 사실 증시 투심에도 너무 큰 영향을 줄 건데
정말 유망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좀 걱정이 들거든요. 이 리스크적인 측면 어떻게 보세요, 손 팀장님? 네, 사실 뭐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뭐 반도체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뭐 자율주행이나 암호화폐를 할 때도 어떤 성장 산업을 장려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부작용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주가가 뭐 천년만년 상승했으면 좋겠고 뭐 시장이 천년만년 상승했으면 좋겠고 이 시장에 선한 투자자들, 선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도덕이랑 뭐 법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빨간불을 보면 조바심 생기고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사적으로 이용해 볼까 하는 그런 아쉬운 좀 사람의 마음 때문에 어떤 법과 도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좀 AI로 인해서 좀 조작된 사진이 러시아 대외 매체용에서 발생하면서 좀 투자자의 투심을 좀 바꾸면서 네. 이제 오픈 AI 기술 책임자도 어떤 챗 GPT가 악용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좀 쉽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나 내일 리포트 좀 만들어줘. 나 내일 뭐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면은 터미네이터가 뭐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어떤 주가라는 것은 천년만년 상승할 수 없고 이런 좀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이슈가 나와서 주가 상승할 때는 어떤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주면 되고 우리가 AI를 굳이 사업을 접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 때문에 쉬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성장 유망한 종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너무 어두운 쪽만 봐서는 우리가 신기술의 성장 모멘텀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회 쪽면으로 좀 더 집중하자 말씀해 주셨어요. 기 대표님, 지금 엔비디아 파트너사가 누구냐 이렇게 관련주 찾기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네. C랩, 이수페타시스 네. 계속 좋고 또 오늘은 에퀴닉스라고 해서 제2의 엔비디아다 네. 하면서 엔텔스도 연결고리에 관심 있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재료를 찾잖아요. 네. 이 파트너사와의 협업도 여전히 주가에는 기회로 보세요? 종목마다 좀 차별화를 두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급하게 관련주들을 찾다 보니까 좀 재무적인 부분은 좀 신경을 못 쓰고 때가 단기에 있죠. 좀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좀 괜찮았어요. 이 갭 상승한 부분들 다 뭐 무너지지 않고 받쳐주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와줬으니까 뭐 추가로 한 몇 거래일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작년부터 적자 전환한 기업이 제이시언 시스템이고 예. 매출 폭이 한 24% 이상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방 쪽에서 조금 뭐 기업 실적이 좀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신규로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니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본다면 이제 C랩 같은 종목들은 현재 좀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한 편이에요. 해서 오늘 상승 탄력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좀 적었었고 갭 상승한 뒤로부터 어느 정도 가격대는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봐도 괜찮다. 지금부터 사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C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우유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GPU에 같이 탑재가 되는 건데 AI 같은 기술력을 뭔가 좋게 평가를 받으려면 그래픽적인 측면인데요. 그 그래픽적인 것들을 가장 얼마나 더 활용도가 높고 더 사실성 있게 구현하느냐는 기술력인데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안에 지금 C랩의 어떤 거죠? 우유니를 제품을 탑재하면 GPU 성능이 효율이 4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C랩을 주목했던 이유였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18년 이후부터 최우수 파트너사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GPU가 나갈 때 지금 C랩에 우유니가 탑재되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뭐 다만 이제 작년부터 좀 R&D 투자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의 어떤 적자 상황보다도 지금 C랩의 적자 상황은 R&D 투자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뭐 내년 초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사 모아가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AI용 GPU 이야기하시면서 FCBGA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런 매력도 보다 네. 사실 엔비디아발 너무 강세가 크고 엔비디아는 네. 정말 10배 갈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파트너사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FCBGA 가지고는 한번 추천을 했었어요. LG이노텍을 추천 이후로 네, 계속 네, 지금도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쪽을 좀 좋죠. 같이 보시면 서로 다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주셨는데 국내 쪽으로 가볼게요. 하반기에 우리 국내 토종 AI를 기대하고 있는 쪽 바로 네카오잖아요. 특히 네이버는 1분기의 실적도 괜찮았었는데 하반기에 하이퍼클로바 내놓을 거라고 해서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영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좋았는데 지금 코 GPT 2.0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주가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뭔가 빅테크를 따라갈 만한 우리만의 GPT 모멘텀 발견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수급 동행 어떤 정말 혁혁한 성과를 보여준 AI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뉴욕 시장 대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조금 영향을 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네이버가 상반기에 발표하는 AI랑 카카오가 발표하는 AI에 대해서 뭐 기술력이나 흥행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가 생각한 뉴스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좀 자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네이버 같은 경우는 1사분기 실적이 나왔고 카카오는 1사분기 실적이 나오지 못했는데 더더욱 카카오한테 조금 불안한 것은 이제 SM 인수자금에 사용한 그 부분이 좀 재무가치가 반영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뭐 카카오에 대해서 절대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뉴스만 보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 어떤 부채 한도 협상이나 어떤 긴축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이버는 사실 5월 초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또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다시 한번 더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 모습이고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 수급 동향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조금 카카오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네이버는 그나마 오늘 외인 순매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일단 하반기에 내놓고 있는 AI의 그 챗 GPT에 대한 성장성은 제가 어떤 뭐 의심할 바가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는 어떤 뉴스와는 상관없게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수급이나 그런 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좀 저는 네이버에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 전자로 이제 모멘텀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유망하게 보잖아요. 탑픽 골라볼게요. 기 대표님 어디가 가장 유망해요? 네, 오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가져왔고요.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지금은 뭐 국내 그리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그 IP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픈 AI형 IP 반도체 솔루션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해서 IP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의 ARM이라 불릴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차량용 IP 쪽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텔레칩스에다가도 공급을 하고 있고 도요타 그룹의 계열사인 아이신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 시장을 보면 지금은 서버형의 시장이에요. 뭐 기기라든지 자율주행단이라든지 자동차단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 센터인 서버에 들어갔다가 피드백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좀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엣지 시장으로 뿌리게 되면 네트워크가 없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자동차 내부에서 아니면 IoT 기기에서 바로바로 챗GPT를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엣지 기술들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주로 경쟁사인 게 인텔입니다. 인텔이 가지고 있는 NPU랑 대비를 해서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NPU가 3.4배 정도 놓은 전력 효율까지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양쪽의 수급까지도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해요. 짚고 좀 뚫을까요? 네, 전 고점을 목표가로 잡았어요. 그래서 종가부터 19,700원 위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네. 목표가는 27,750원입니다. 하고 손절가 16,6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60일선 강하게 딛고 올라갑니다. 목표가 27,750원, 지난 2월 23일 고점까지의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AI 탑픽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사실 같은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입니다.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하죠. 똑똑한 이 기술력, 로봇주의 2분기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도 달리고 있는 종목들, 감속기 안에서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5% 같이 잘 갑니다.
오늘 AI와 로봇이 같이 꼽혔네요. 손 팀장님 로봇 보신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좀 AI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섹터는 뭐 로봇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 섹터들 꾸준하게 인사이트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테마를 정했을 때까지는 외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자금이 AI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를 좀 우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기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조금 이미 시세가 나와버린 종목들은 좀 무서워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메타버스나 뭐 컨텐츠나 뭐 게임이나 로봇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뉴스가 많이 나왔고 뉴스의 외인과 기관이 좀 반응하고 있는 섹터는 로봇이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AI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뒤따라갈 수 있는 꾸준한 매력적인 섹터. 학회 모멘텀도 같이 영향을 받나요? 국제 로봇 학술 대회가 이제 내달 2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돼서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로보티즈가 참석을 하네요. 국내에서는 또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한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 아주 강력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런 모멘텀 타고 다 같이 강세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뭐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부담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로봇주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학회 모멘텀 자체로요? 일단 학회 모멘텀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루키가 없었다는 부분.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좀 그나마 좀 강한 탄력 나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로봇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면 내일 바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뉴스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분할 매수해 주신다고 하면은 AI나 다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피로도를 보일 때는 그 수급이 좀 로봇으로 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런 ICR의 2023이나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상당히 성장성도 유망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사분기에 조금 휘청거렸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확실하게 증권사 쪽에서도 로봇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오후장까지 수급이 이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릴 텐데 좀 오후장 들어서는 외인과 기관 좀 단기적인 차익 시간이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까 옥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이야기할 때마다 다 같이 좀 재평가될 수 있는 재료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받게 되면 정말 1조 원 평가 가능할까?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효과를 1월만큼 다 같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두산 쪽은 협동 로봇 강세죠. 네. 여기에서 뭔가 이 상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주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네. 그 상승 탄력이라든지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 보통. 산업 전체요? 그 안에서 이제 로봇 산업 안에서만 보는 거죠. 로봇 산업을 좀 크게 보자면 그 산업용 로봇 있고 서비스용 로봇 있고 협동 로봇 이 네.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용 로봇은 이미 일본이 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 서비스형 로봇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두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벼볼 수 있는 건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점유율 확대인데 이런 부분들을 두산이 최근에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 두산 외에도 다른 협동 로봇 기업들 뭐 뉴로메카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협동 로봇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통 협동 로봇 시장은 뭐 지금 그 인구 감소라든지 인플레랑 또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시장성이 기대가 되는 네. 산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상장했을 때 충분히 협동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대장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해서 지금 포스코랑 협업 소식이 있는 뉴로메카요. 시가 고점되면서 4만 원 못 뚫고 지금 3만 7천 원까지 탄력 다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만한 아주 강력한 재료는 아니었다? 아니요, 뭐 그렇다라기보다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저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이니까 네. 뭐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뉴로메카가 내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지금 한 8,000대였나요? 지금 캐파 상황이 그 정도인데 네. 앞으로 지금 미국 법인도 새로 생겼고 그 전에 뭐 베트남 법인도 있는 걸로 알고 해외 법인이 한 4-5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랑 유럽 시장 진출하고 있는 협동 로봇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뉴로메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스코랑 협업하는 것 자체도 내부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더 진출을 해외 쪽으로 나아가느냐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품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면 해성 TPC가 굉장히 강합니다. 29% 거의 상한가 잠깐 좀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진엑스텍, SPG 이 핵심 부품사가 한때 대기업의 아이들 하면서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오늘 해성 TPC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부품사 쪽으로 더 주가 탄력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보통 로봇 섹터를 말씀드릴 때도 제가 사이클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 그 뒤를 원래 이제 정말 전통 부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 전통 기업 이제 부품 기업들이 좀 한 발짝 먼저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성 TPC나 아진엑스텍이나 SPG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고요. 아진엑스텍이랑 이제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좀 외인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외인 순매도 금액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한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 판단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좀 협동 로봇 관련 종목인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삼성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삼성이 지분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삼성 로봇 산업의 협업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제 모멘텀을 얻으면서 강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윗꼬리가 보이고 있지만 외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는 외인의 순매수 들어왔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왔을 때는 외인의 순매도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보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정밀 제용 감속기 부분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SPG가 아닐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개발 전체적인 큰 종목 그리고 방금 말씀 나눴던 부품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탑픽을 좁힐 때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탑픽까지 전해주세요. 네, 우선 일단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좀 든든한 뒷배가 있는 종목을 좀 골라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은 좀 로보스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종목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외인과 수급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매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야한다면 로보스타가 그나마 지금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LG 전자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LG 전자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LG 전자이기 때문에 정통수에는 좀 로보스타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로보티즈가 확실히 호재가 많습니다. 어떤 서빙 로봇이나 이런 뉴스가 많은데 오늘 외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 오늘 LG전자가 긍정적인 기대감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로보스타 역시도 LG전자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오늘 외인 순매수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사실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확신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LG전자 이런 포부를 본다라고 하면 그 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방은 좀 단단하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려보고요. 매수가는 제가 32,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1차 목표가는 45,000원 잡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받을 만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3만 원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32,100원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61선까지 회복력 보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35,000원 보고 있습니다. LG발 이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로보스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탑픽까지 함께했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기동현 나인원자산관리 대표,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